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허정립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일상 속 환경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이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프탈레이트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인체는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네, 세계 각국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1999년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추적 물질로 관리해 오고 있죠. 예. 프탈레이트는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성 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이나 남성의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생아 기형을 일으키거나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소변 중 농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60.7, 초등학생 48.7, 중고생 23.4, 그리고 성인 23.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어린아이일수록 단위 섭취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고 그리고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행동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프탈레이트가 어린이 장난감에도 쓰인다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프탈레이트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물질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입니다. 말랑말랑하게요. 그렇죠. 느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화장품이나 장난감, 세제에 사용하고 목재 가공 및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우리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최근 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 제품은 그나마 덜하지만 규제가 없는 생활용품들은 프탈레이트 검출률이 세계 중 1개꼴로 높았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은 10개 중에 8개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체 유해한 그 프탈레이트의 대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이 대체제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네, 프탈레이트가 산업용으로 사용된 건 지난 1930년대부터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건강과 안정성을 따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이런 물질의 제한과 관리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유용함과 효능이 입증된 일부 화학물질은 산업 현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물질로 자리 잡았고요. 기존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이 부각되자 독성이 덜하면서도 비슷한 기능을 한 대체제가 꽤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체제의 경우 독성이 덜한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리고 특정 제품에 쓰일 때 기능성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우개의 경우에 대체제를 쓰면은 기존 프탈레이트보다 좀 더 뻑뻑하고 그래서 잘 안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체제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유해물질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미국과 캐나다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뿐 아니라 4종을 추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질별, 성상별 관리 기준을 차등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완제품의 경우 가세제를 포함해서 4종의 프탈레이트가 0.1% 이상 인 경우 시장 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완구 및 육아용품은 더 강력한데요. 완구 및 육아용품에서 사용하는 가소제를 포함해서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해서 0.1%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이들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어린이 제품과 장난감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나라의 관리 방안을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이 프탈레이트 규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2016년 국내에 보고된 프탈레이트 23종류 가운데 10종은 얼마나 해로운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프탈레이트가 0.1% 이상 들어있는 제품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유통량이 연간 1톤 이하인 제품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자 국회에서는 프탈레이트 토론회가 열리는 등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함량의 기준, 사용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탈레이트 대체 물질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일 방침입니다. 예,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가 본격화돼서 프탈레이트 사용이 좀 제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어서 이 프탈레이트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누구나 쓰겠죠. 우리가 매일 만지는 영수증과 순번 대기표 이런데 비스페놀 A라는 그 발색 촉매제로 사용되는 환경 호르몬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감열제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의 경우에는 섭취 가능성은 낮지만 기름이 묻거나 땀에 난 손에 오래 접촉할 때 피부를 통한 흡수율이 10배나 됩니다.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의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환경부는 비스페놀 A를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관찰 물질로 그리고 식품안전청은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스페놀 A의 유해성 논란은 수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의 대체 물질로 뭐 비스페놀 S나 비스페놀 F 같은 것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대체 물질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나 2015년 사이언스와 2014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대체 물질의 독성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아, 대체 물질까지도요. 네, 예. 천연 제품이라고 강조되는 제품들도 성분을 살펴보면 그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네.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체 물질의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천연 바닥재료인 대나무 바닥재나 한지 벽지는 물론이고 영국에서 발명한 리노륨과 같은 100% 천연 재료인 친환경 건축자재가 있습니다. 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프탈레이트를 줄이는 것인데요. 여성환경연대에 의하면 한국의 한 명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의 97.7kg, 영국의 56.3kg보다 많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높군요. 예. 자, 아무쪼록 이 안전하고 좀 가성비가 좋은 대체제가 좀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날이 그러게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